예, 관광자원 해설론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7주차 두 번째 동영상. 손가락을 하는 이유는 동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나중에 확인할 때 확인하기가 힘이 들어서 찍습니다. 자, 이제는 관광자원 해설사의 자질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원래 수강하는 날짜는 19일까지죠. 19일 밤 12시까지가 돼 있는데 수업하기 전에 들으시는 착실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들으시는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수강하시고요. 그런 것까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요즘은 하여튼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히 전공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관광자원해설사의 자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자질이 있는가? 그걸 보면 크게 이제 해설사의 매력 요인과 현장 능력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설사가 되신다 그러면 해설사에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만 해설사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48페이지 1 해설사의 개인적 매력 요인. 근데 그 위에 보면 그러나 보면 여기서 거기부터 읽어줄게요. 그러면 모든 항목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각될 수 있을까? 지각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해설사가 지닌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매력을 개인적인 요인과 현장 능력 요인으로 나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부분에 나온 게 지각이요. 지각. 뒤에서 이제 다뤄요. 그런데 지각이라는 거는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죠? 여기에 펜이 있네? 하고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면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로 나오는 펜입니다. 그럼 여기 있네요 하고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지각시키는 거예요. 지각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지각 강화 수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개인적 요인과 현장 능력 요인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설사 자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설사의 개인적 매력 요인. 아니 해설사가 어떤 해설사가 매력적인가? 매력이라는 거는 관광 자원할 때 설명을 했죠. 매력, attractive, 어느 쪽을 끄는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들도 각 그런 학생들이 많죠. 어느 과목을 되게 못해. 그 선생님 너무 싫었어요. 또 어떤 과목을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좋아서 저는 물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 독특하다. 야, 너 물리는 다 어려워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 너무 좋았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설사 자체의 매력이 요인이 있는데 봅시다. 개인적인 관광 자원 해설사의 매력 또는 공신력,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외적 호감성에 의해 조합되어 이루어진다. 설명을 했는데 공신력은 설명합니다. 공신력은 해설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 구상체이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관광 관련 전공 서적은 분량을 늘리려면 조금 해놓고 뒤에 가서 또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자, 공신력. 쉽게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전공이 보일러 설치, 보일러 설계 그런 거로 봅시다. 난방 보일러. 그런데 부석사를 설명한다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런 걸 연구하신 동네 그 지역의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학예사라고 그래도 꼭 절을 연구하지는 않죠.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의상이요. 한복이라든지 그런 전통 의복, 아니면 음식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근데 학예사라고만 하면 괜찮죠. 자,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 여행, 그게 제 과거엔 꿈이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왜 제가 타이틀을 교수를 넣냐면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한 교수님하고 뭐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수님 오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교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자기가 얘기하던 사람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를 보고 되게 반가운 척하면서 교수님, 교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걸 지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주인이 나는 저런 교수들하고도 친해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교수라는 타이틀을 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 관광학 전공이죠. 4년제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신 홍길동 선생이 해설사께서 여러분 그럼 벌써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신력 면에서는 일단은 들어가요. 일단 소개할 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외부의 강연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연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외부 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이제 지역 어촌 해양수산부에서 그 수산연구소인가 그런 데도 가고요. 하여튼 관광 관련 강의를 거기서 꼭 얘기하는 게 안범용 교수님께서는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제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 꼭 그걸 무지 강조를 해요. 나하고 만난 적도 없었는데 내 이력서 보고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외국 박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모셔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광 전공이라는 그 자체가 미술 전공이나 체육 전공이나 아니면 경제학 전공을 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이 당일 가이드 알바를 많이 하고 저는 적극 추천을 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한 번쯤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테마 몇몇 여행사들이 당일 관광을 하는 가이드를 많이 알바로 채용을 해요. 직원으로보다는 훨씬 싸니까. 근데 페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박 2일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보통 당일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따라가기만 하고 세 번째부터가 자기가 직접 인솔해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은 미래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카페에서 서빙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로 좋으나 만약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면 가능하면 연관된 아르바이트, 일관성을 갖는 게 좋죠.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학과 출신이라고 그러면 회사 홍보할 때도 그게 나와요. 저희 가이들은 전부 다 4년제 대학 관광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신력 면에서는 돼요. 다음에 공신력은 해설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 구성체로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밑에 여기에서 해설사의 신뢰성이라 해설 내용에 대한 해설사의 순수성 또는 객관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뢰성은 아니 경제학 전공한 사람보다는 관광 전공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자원해설 들어가면 그 해설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관광을 전공한 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케팅을 전공했는지 관광 경제를 전공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관광학과 교수라니까 저기 계신 교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뒤로 빠져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 견제하는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암만 무식쟁이라도 저 사람 많이 알 거라는 신뢰성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해설자가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참여자가 지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보세요. 아까 무지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무지개도 나라에 따라서 무지개를 우리나라는 7빛깔 무지개라고 그러는데 3가지 색깔로 하는 데도 있고 9가지 색깔로 하는 데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은 그런 것도 있구나. 전혀 생각하지 그런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도 그러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그 동화 있죠?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코가 늘어나죠.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깔끔하게 모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 질문했을 때 아주 독특한 질문을,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 그건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내가 찾아보고 찾으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찾아요. 열받아서 더 찾죠. 오이씨, 이런 걸 왜 내가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 찾죠. 그러고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또 그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동물 전문가라서 전 세계 모든 동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원 해설가는요, 대체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흥미있는 분야를, 흥미가 있으면 많이 알게 돼요. 자꾸 찾아보게 되고. 됐고요. 다음에 쭉 요 뒷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요. 자, 표 2-1입니다. 매력 구성 요인. 그래서 학자들이 하고 한 건데, 표는 항상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박석희 교수님의 스타일은 그걸 또 다시 요약 정리를 하죠.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표 하단부에 보면, 표 밑에요. 위의 내용들과 연관해서 관광자원 해설사로서 성공하게 갖춰야 하는 해설사의 개인적 자질에 관한 연구를 이제 리스크가 8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우리도 그렇죠. 대충 때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 아예 이걸 저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사라지면 이 직업에서 관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두 번째,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 제 수업을 예를 들면 유머 감각, 웃기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그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 20대를 상대로 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것저것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책을 읽기 때문에.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그 콘서트, 뮤직뱅크 그런 거 열심히 봤어요. 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유머를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게 버거워요. 다른 거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근데 저의 단점은 유머 감각에서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세면. 근데 세는 걸 인지하면, 잠깐 세겠습니다. 또 센다.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끝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감각이 균형 감각이죠. 그래서 관심과 집중은 물론 휴식과 여유를 줄 수 있다. 유머 감각.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할 땐 설명을 하고, 또 재미를 줄 땐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명료성.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선택된 어휘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료성의 전제가 되는 거는요, 내가 모르면 명료성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명료성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내가 어느 시험 공부를 했다고 치자고요. 친구가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 안다는 착각을 하는 거지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당신이 알고 있으면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죠.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간단 명확하게 아주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걸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료성, 적절하게. 그리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길어요. 제 기준으로 볼 때. 딱 끊어지게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 잘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애들이 잘 나한테 집중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연습을 통해서 극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설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관광을 전공하고 있다는 자원해설가로서의 자질과 그 신뢰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하는 거는 연습해 보면 돼요. 연습해 보면 돼요. 네 번째, 자신감. 자신감은요, 아까 중복된 모를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무지개도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한다고요. 경험이 쌓이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경험해보고 오늘 해설에서 내가 문제가 뭐였다? 요게 전달이 안 됐다. 항상 그걸 리뷰를 하면서 복기를 하면서 그걸 보완을 해야죠. 보완을 해야죠. 그죠? 저는 또 센터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따뜻함, 상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그죠? 그 다음에 침착성, 성숙, 신뢰를, 따뜻함도 몇 가지 부분을 하는데, 침착하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것도요, 미리 8가지 중에 3가지만 설명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A반, 그러니까 1반, 2반 불전 사물을 출석 수업,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도 불전 사물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요, 적어도 1시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짤막하게 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코로나 이 비정상적인 망할 놈의 학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학기로라고 하면 더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싫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분위기 파악해가면서 옆을 샜다가 돌아가서 똑 치고 들어가고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내일,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부터 또 학교 오잖아요. 또 갑자기 다음 주부터 또 100% 비대면 갈 수도 있어요. 확진자가 군데군데 학교에서 나타나면 그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면 어저께도 왔거든요. 근데 그저께인가 행복기숙사에서 또 한 명 나타났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학생이 감염됐다고. 근데 어쨌든 옆으로 샜는데, 아휴, 그래요. 하여튼 그 4가지 뭐였죠?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던 게 첫 번째 북, 그런데 법고, 그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수생생물들을 구제하기 위해 했는 게 뭐 있었죠? 목어.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거는 종, 소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종.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그 정자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판 하나 매달아 놨다고 그랬죠? 운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불교를 전공한 적도 없고, 종교가 불교가 아니었고, 절에 가면 이상한 그 향 냄새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신 같고, 미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찰을 해설해 주는 분들의 설명을 봤을 때 제 생각엔 그래요. 저분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준비를 좋자고 하겠지만,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자원 해설가보다 훨씬 나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경우는 서남사가 어디 갔을 때, 그분은 뭐 서남사도 하고 어디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구제책으로 그런 거를 뽑아서 그냥 교육도 안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낫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관광공사 그거 갔을 때 보면 관광공사 자원해설가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교육할 때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수업하고 그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종 이제 수료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눠야 되는 그 심사를 했거든요. 그럼 대체로 근데 연령들이 많으세요. 50대 60대. 근데 그분들의 그 마지막 작품을 봤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훨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조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해볼 거거든요. 달라져요. 그래서 시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그런 걸 해보면서 하나씩 터득하고, 거기에다가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타가 되기는 어렵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근데 전제는 네가 거기에 흥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될 수 있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 근데 그리고 네가 잘하는 일, 어느 걸 해야 되냐. 일단 시작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길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8, 90%는 그 자원해설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잘해요. 왜 아냐고요? 발표 당일날 추첨으로 발표하는 사람을 정하잖아요. 4명 중에 누가 발표자가 메인 발표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연습을 하고 와서 그런지 다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소재들을 찾아오죠. 자, 그래서 동네 파전도 있었고, 아니 부산에 살면서 저기요, 전라도 광주 망월동 묘지도 가고, 그죠? 또 천안함 폭파 사건 있는 그 현장 전시장에도 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찾아갖고 와요. 그래서 최대한 조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뢰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러거든요. 연도, 사람 이름, 그런 것들을 중간에 얘기를 하면 신뢰감이 가요. 이 인간의 뇌는요, 그런 숫자를 알고 있으면 이상하게 신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뇌과학자들의 얘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똑같은 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건국된 해가 언제예요? 1392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1592년. 그럴듯해 보이죠? 그거 다 아냐고요? 다 외웠냐? 아니요. 딱 책 읽다 보니까 얘하고 200년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써먹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도를 외우는 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원해설가가 되려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만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뭐
박사학위 받았고 지금 현재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면 됐지 뭐. 그 자체가 내가 저기라는 그 신뢰감, 이미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학교에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즐거운 표정과 태도. 예. 말하는 건요, 재밌게, 즐겁게 웃으면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런 쪽에 흥미가 있나, 없나, 그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또 과제를 또 내야 되네요. 우리가, 여기 있다. 중간고사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중간고사 빨리 해야 되네.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관광자원 해설로는 11월 2일 화요일 날 1교시에 909호에서 봅니다. 1분 반, 2분 반 동시에 1교시에 한반 강의실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11월 2일 화요일 1교시 909호. 자, 기말고사는 1교시에 어디서 본다고요? 909호. 909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